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오동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연 배우가 누구며 조연은 또한 누구이며 지금 이 드라마를 통해서 게이트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인지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행로를 추적하고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김종대 레이더에서 정말로 레이더 제대로 꽂아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레이더를 고성능으로 고성능 레이더로 사드 레이더, 예. X밴드 레이더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김종대의 사드 레이더 고성능 레이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연급 배우가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공익제보자 강희경 씨, 약간 벗어나 있지만 김태열 소장 이렇게 있고요. 거기까지는 알려진 분들이에요. 알려진 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또 얘기 나눌 사람들이 과연 누가 제보를 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K씨, 또 다른 K씨 세 사람이 등장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처럼 또 김종대 전 의원처럼 평론하는 사람, 취재했던 사람 등장하고 또 유명한 정치평론가도 한 분 있는데 오늘 실명으로 여러분들께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얘기할 것이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이죠. 그러나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박완수, 김진태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뒷얘기까지 하면서 이 일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지금 현재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이제 한번 제대로 사람 중심으로 따져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이렇게 가면 이제 구속될 것 같죠? 어제 출두했습니다. 구속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8일 내일 이제 검찰에 예. 그렇죠. 이 방송 나갈 때는 어제가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일단은 무언가 어느 집행유예 한 2년 나올 별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용산에선 출구 전략을 쓴 게 7일 날 담화가 아닐까. 네. 대통령 담화가.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한번 세워놓고 보면 예. 이제부터는 창원지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네. 있죠. 자, 한때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명태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결과도 예측 못한다.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럼 본인이 덕을 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은 거의 파국적 상황 아닙니까? 예. 파국적 상황인데 더 최악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용산에 SOS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명태균의 각종 메시지는 전부 다 용산에 대한 SOS였다. 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전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통하고 있다. 네.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용산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포기했다. 명태균은 지금 김소연 변호사, 이제 거구 채널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에게 의존해서 모든 것을 맡겼다. 지인하고도 지금 대화를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던 언론 인터뷰가 뭐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이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는 김용대 의원이 파악하시는 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어린 시절에 했다는 이런 거 좀 아시나요? 일단은 아버지가 실향민이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소 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심한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뭐 이북에서 좀 쫓겨오신 분이니까 이 월남아 신분이라면은 그런 이제 가정들에서 나오는 약간 좀 우파적 배경은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우한 생활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한 20년간 뭐 와병을 했다는 이야기도 네,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매우 불우하죠.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와 함께 네.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그때 뭐 많은 좀 서름도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소를 키웠다 그러면서 26살까지 그 소 키우면 젖잤다. 여기까지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했던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에 이제 워낙 불우한 환경에 이제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함께 고구마 줄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이제 이렇게 난전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9살 때까지 이제 장사를 했다. 뭐 장사도 이제 뭐 이게 이제 난전에서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고구마 줄거리 장사를 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상당히 많은 이제 좀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 네. 그게 이제 본인의 성격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특이하게 좀 놀랐던 것은 명태균 씨가 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은 대단하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부인에게는 걱정을 끼쳐주지 않으려고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잘 하지 않고요. 또 부인도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좀 유형이어서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지금 이제 애정을 지금 이제 쏟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 사진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늦둥이 딸. 늦둥이 딸이죠. 지금 5살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그 애를 이제 쉰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뭐 8, 9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얘를 이제 직접 등장시키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좀 그렇죠. 어떻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좀 처량하다, 좀 안타깝다,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는 면도 있습니까? 안타깝죠. 네, 그렇게 어렵게 커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과 신념을 다진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자기 같은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네.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일단 남다른 데가 있어 보여요. 네. 그거는 워낙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불우하면서도 소외된 삶 속에서 무언가 중심으로 가고 싶은 그래서 이 생활을 바꿔보고 싶은 네. 이랬던 열정은 상당히 강하지 않았는가 이해해 봅니다. 근데 최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접촉을 하고 문자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명태균 씨가 특히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그래도 강혜경 씨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강하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돈을 먹었던 것도 너희들이 먹었지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데 그러면서 공격 모드로 바뀐 것은 김소연 변호사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그 김소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황우려 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그런 법무법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하고의 소통 통로라고 봅니다. 예. 변호인을 통해서 또 하나 용산과 어떤 거래적인 어떤 그 수단을 하나 확보하고 예. 검찰하고도 뭔가 협상이 가능한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하나 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는 본인이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쪽으로 그다음에 용산하고는 거리를 좁히거나 아니면 협상 모드로 진입하면서 이제 적과 동지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희경 씨는 어제까지도 연락을 취해서 좀 더 공익자부자로 가보자 사실을 밝히고 본인이 잘못한 것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도 이제 있었는데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건넨 억대 돈
강희경, 김태열 개인 통장으로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현금으로 들어와서 현금으로 지출했거든요. 네. 그 지출의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공격을 또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걸도 올렸는데 검찰 조사 13시간 받은 강희경 씨 이야기입니다. 강희경 씨를 두고는 김영선, 명태균 진술 거짓말 퀘스천 난 아직 검찰 조사 받기 전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나 이러면서 당신이 검찰에 가서 했던 이야기 다 거짓말이다 라고 딱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희경 씨가 본인 밑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희경 씨를 공격하는 모드로 바뀐 게 이게 이상하다. 그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 들거든요. 그거는 김영선 의원하고 같은 컨셉이죠. 예. 김영선 의원도 강혜경 씨가 횡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강혜경 씨가 자기 모르게 돈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돈 떼먹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예. 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설정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심사 같고 예. 또 이걸 검찰하고 무언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으니까 검찰 출두 직전에 저런 메시지를 올린 게 아닐까? 예. 저는 명태균 씨가 검찰을 믿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검찰이 명태균 씨를 봐주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뭐 대통령 담화도 뭐 그 공천 개입한 거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온 거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 내외 사이에는 어떤 종전선언 비슷한 게 있었나? 네. 또 그 윤핵관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이 성안으로 들어오도록 쪽문 하나를 열어주고 명태균은 거기 들어가서 밀실 협상을 뭔가 한 것이 아닌지 난 의심이 돼요. 이건 뭔가 이전에까지 그 어떤 당당한 호연지기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만 보여요. 그래서 강혜경 씨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드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실망을 했죠. 명태균 씨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두 차례 걸쳐서 통화를 장시간 할 때 그리고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 또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통화를 했을 때 명태균은 그래도 공익제보 쪽에서 서서 뭔가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살겠다고 강희경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이제 검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냐? 본인 뜻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주고 용산의 바람대로 본인은 아무런 죄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민주당 공익제보자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뚜렷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네. 그건 아까 뭐 실향민 집안에서부터 출생했다는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강혜경은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부터 태도가 바뀐 것 같고 또 여태까지는 정치적 발언을 잘 안 하던 명태균 씨가 민주당을 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진영으로 시야를 넓혀가지고 사악한 진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쪽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미 넘어간 공익제보자들은 뭐 가만 안 두겠다는 이런 어떤 심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을 좀 넘어서서 야 이거는 정말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발언도 했는데 명태균 씨가요. 강혜경 씨가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운전기사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 사실 무근인데다가 제가 이제 취재를 아니 해보니까 설령 아버지 아파서 돈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 치더라도 그 앞에 접두사를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인데 그런데 저걸 저렇게 악의적으로 메시지를 포스팅했다는 뜻은 이건 뭐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돈만 아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실제 사실도 아니고 이 2천만 원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선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혜경 씨 돈을 빌려서 썼던 게 있었고 본인이 그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해서 이 돈을 돌려달라고 돈을 돌려달라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도 결국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요구를 했다고 하면서 강혜경 씨를 몰고 있는 이런 태도나 처사는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까 단어를 호연지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맞지 않다. 제가 계속 드는 기시감은 이런 겁니다. 극우 채널들이요.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후려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의 사실을 과장해서 공격을 할 때는 프레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끼워 넣기 하는 것, 이거 이래 가지고는 정말로 나라를 생각했다고 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정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문제를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비애감이 느껴지네요. 예. 아, 이렇게 인간이 바뀔 수 있구나. 저는 좀 이건 뭐 조금 실망을 넘어 약간 분노가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 승부수가 통할 가능성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생각보다 강도가 아주 높고요. 여기에서 명태균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강혜경 씨가 사기 행정범으로 몰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수사 내용으로 보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끝까지 풀어보겠다는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혜경 씨가 지금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은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또 공익 제보자로서 이제 나름의 소신대로 원칙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강혜경 씨의 용기나 힘은 원래 천부적으로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상황이 이렇게 사람을 만든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강혜경 씨는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한테 다 배신을 당하고 네. 자기가 약자니까 나한테 떠다미는구나. 이런 어떤 사태를 이미 겪어가지고 지옥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80~90%는 뭐 일단은 본인의 생존을 도모하려면은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는 없다. 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데서 이제 좀 결연함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아, 이분들이 뭐 처음부터 뭐 국정감사 증인 나가고 언론 인터뷰하고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셨을 분들이에요. 예. 상상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의 여성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잖아요. 네. 또 누군가의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넘어서 이제는 지켜야 한다는 어떤 결심이 섰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둥이 엄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여성 캐리어 우먼인데 이분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네. 전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그때는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정말 잘 가는 건데 오히려 그 길보다는 그렇죠. 본인은 다른 길을 선택해서 한때는 정말로 경찰이나 검사 꿈을 꾸었던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세상에서 법으로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단죄하는데 혹시라도 사회적 역할이 있으면 해보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 불우한 환경 때문에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요즘은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호칭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마산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이제 여상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던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여상이라 그러면은 집안에 돈은 없고 공부는 잘하는 맞습니다. 여성들.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산 배우고 예, 주판도 부기 배우고, 있어요. 예. 부기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취직하면은 최고로 쳤고 며느리감으로도 최고였다. 맞습니다. 강희경 씨가 생활력도 엄청 강하고요. 77년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창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산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공익제보자로서 정말로 다둥이 엄마로서 또 신랑도 아주 건실하게 열심히 공무원. 정말로 공무원이고 네. 이제 정보통신부 공무원 우체국 직원이에요. 네, 직원인데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살고 아이들도 잘 이제 키우고 있고 최근에 제가 한번 남편하고 만나 보니까요. 이렇게 다니면 이번에 이제 서울에 뭐 행사가 있어서 집안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천안에서 휴게소에 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강혜경 씨를. 이게 어떤 사람 와서 막 이렇게 허거를 해주면서 아주머니는 진짜 용기를 내라. 나 당신 편이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어떻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자신을 공격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정말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시민들을 봤다. 김포공항에 한번 올라왔을 때는 본인도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요. 누가 와서 5만 원짜리를 주면서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반드시 택 타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돈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고 이제 할 아유, 정도로. 그 대단한 체험이죠. 예. 그거 한번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면은 예. 사람이 달라진다고. 예. 네, 그거는 참 아주 소중하고 아주 뿌듯한 체험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 원래 전문직 종사자였는데 그런 길로 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부동산 중개사 이제 준비도 하고요.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살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예. 시기에 오셨어요. 예, 예.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하고 예. 생존해야 되나 예. 이런 상황에 오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강혜경 씨가 이제 집안 그 잔치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 모양인데요. 그 시어머니가 많이 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참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라는 이제 얘기도 들었다. 그런 걸 하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정반대로 강혜경 씨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명태균 씨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잘 아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법원에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사법적 판단 받으면 되지. 바깥에서 누군가의 사주나 뭐 이런 걸 받아서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보고 점은 하는, 예. 처음에 강혜경 씨가 언론에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명태균 씨가 말해요. 네. 자기는 천성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성격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리와 정을 표시했다고 네.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도 그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마치 뭐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은 도량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이게 뭐 한 열흘밖에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네. 돌변한 지가.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예. 자기 말에 대한 책임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코치를 확실히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주변 지인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명태균은 홀로 서기를 하는데 그 옆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있을 테고 플러스 알파라는 인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사법 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한테 공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태일 소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저 명태균의 파렴치한 말에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던 게 아주 또렷한데 이분도 공직자 출신이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정갈하고 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드라이한 표현이에요. 수식이 없고. 근데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명태균 믿지 마라. 이 얘기였습니다. 자, 공직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 출신이고 또 언론인 출신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뭐 기관지라고 해야 됩니까? 정부 간행물 쪽에서 편집장까지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정치권에 상당히 발도 넓지만 언론사 쪽으로도 인맥이 상당히 두텁게 이제 형성이 돼 있던데.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오촌 관계죠? 당숙이고요. 이제 그런 이제 관계인데 지금 뭐 김영선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 하기도 하고 고향인 경남 거창 쪽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집안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불편해 하시던데 지금 뭐 이분의 이해가 갑니다. 예. 아무래도 친인척이니까. 그리고 건강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것까지 못 들었어요. 예. 많이 어려우시구만. 아니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들 어려우셔? 그러니까 어려워졌죠. 이제 뭐 때문이겠습니까?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 뒷바라지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김태일 씨는 지금 6개월째 이제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또 검찰 수사에 갈 때는 약을 뭐 한 2배 정도 먹어야 되고 그 앉아서 이렇게 막 조사를 받다 보면 갑자기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그때는 좀 요청하라고 바깥에 나가서 좀 바람을 쐬고 들어올 정도로 64년생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나이 아닌가요? 저보다 한 살 정도 차이 나는데 이빨이 아니, 그러니까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 지금 정신적 충격이 심하신 거 예,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뭔가 다 알고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예.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때 예. 그때 그 느끼는 압박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빨이 빠진다는 것은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또는 이제 전직 청와대 근무자들이 워낙 과로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은 이빨이 빠져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김태열 지금 소장이 이빨이 12개가 빠졌고 지금 틀니로 아이고야. 생활을 한대요. 아니 그 아직까지- 나이에 웬 벌써 틀리야. 그러니까요. 그거는 70대 후반 정도 되는 노인들 얘기지. 그렇게 이제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음을 할 때 이제 바람이 술술술 샌다. 그리고 본인이 얼굴이 흉측해서 바깥으로 얼굴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뭐 그것은 본인의 상태에 대한 거고요. 좀 더 나가면 지금 생활이 너무 공공해가지고 압류, 그 다음에 차압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파트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금 매달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원금 상환의 압박도 받고 있고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건데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본인이 막노동을 통해서 생계 유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예. 야, 이건 필설로 다 하기 어려운 상실감, 고통. 거기에다가 이제 이분이 나이가 60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노후 대책이 없으면 이 나이에 얼마나 불안하다. 네. 근데 지금 책임져야 할 일들이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지. 예. 이게 왜 보통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김태일 소장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김태일 소장을 비롯한 이번에 공익 제보자를 돕기 위한 뭔가 좀 특별한 방송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또 모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김태일 소장도 생활도 공공해졌죠. 정신적으로 황폐해서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죠. 신체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이빨이 다 빠져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 이게 뭐냐.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안 맡았으면 애시당초 당할 이유가 네. 없는 고통이죠. 맞습니다. 예. 모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검찰이 수사하면서부터. 그 작년 말부터 그렇게 된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제보자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지금 명태균 대표가 얼마나 오발탄을 쏘고 있느냐면요. 본인이 지금 민주당에 녹취 자료를 넘겼다고 추정하는 사람이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분이 김영선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했던 김모 씨인데요. 또그 이분에 주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자, 운전기사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김모 씨가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와 정말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내용 좀 설명 부연하겠습니다. 제가. 명태균 대표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제가 방송에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내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면 국정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국정원은 따놓은 낭상이고 네가 원하는 자리 어디든 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일을 하라. 이렇게 정말로 말로 이 사람에게 뭔가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서 온갖 이야기를 이번에 1억 2천만 낸 사람 있죠. 경북 고령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1억 2천만 원 냈던 그 사람한테 아크로비스타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전화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고 내일은 이 일이 벌어질 거고 이제 내가 조금만 났으면 너는 뭐 그냥 무조건 군수공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 김모 씨가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너는 국정원에 갈 수 있고 국회의원 나가면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이 말을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운전만 해줬다는 거 아닌가요? 이분도 나름대로 대학 때 총학생회에서 간부를 했고요. 또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정치 지망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자 국회의원 비례대표 달라고 협박을 했다. 야, 자 이게 뭐냐? 명태균 생각할 때는 이 김모 씨가 제보자다.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자료를 넘겨줬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민주당에 제보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벌쩍벌쩍 뛰는 거고 무슨 비례대표냐라고 해서 격앙된 분위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오발단 쏘는 명태균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 명태균 씨가 그 녹취 파일 터지자마자
그 내가 고용했던 고용원 A 씨가 넘긴 거라고 지목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렇죠. 아. 거기에서 그런데 이 생각이 사람이 펄쩍펄쩍 처음에 뛴 이유는 예. 나한테 한 푼도 안 줘놓고 무슨 고용이냐. 예. 고용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가 고용인데 네. 그렇게 고용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어디서 뭐 봉투 받아오는 거, 금일봉 같은 거 받아오는 것도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다. 예. 네가 뭘 고용했는데 나를. 이 얘기를 하신 그분이요, 이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보자가 아닌 것은 100%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김영선 의원의 선임비서관을 했던 또 김모 씨입니다. 공교롭게 성이 같은데요. 김이 많아요. 자, 이분이 제보를 했을 것이라고 명태균은 지목하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제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보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보 자체도 하지 않고 또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도 없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 현재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대표와 연락을 지금 현재는 취하고 있지 않은데 자, 이 사람도 김모 씨였습니다. 여기도 의심받고 있죠. 여기도 이제 의심받는 것은 명태균 대표 쪽이 아니라 명태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보를 했다면 또 다른 김모 씨가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데 자, 이분은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 한 분이 또 김모 씨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세 사람이 이제 김모 씨인데 이분이 이제 제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견이 있고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으로 짐작할 만한 뭔가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자, 제보자가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대 의원께 여쭤보겠어요. 제보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싸움 전체의 판이 민주당으로 가서 자, 명태균이 갖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통령실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증거까지 누군가에게 제공이 됐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깊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게 네. 일단은 제보자 보호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참 불편한데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명태균의 본질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판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정파를 떠나가지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왜곡당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보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거기도 김모 씨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 정황은 더 이상 참 얘기하기가 예. 힘드네요. 어쨌든 이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민주당으로 자료가 들어간 건 확실하죠. 다만 그 제보자가 굳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제보의 성격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제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태균 씨는 오발탄을 쏘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한 뒤로는 더욱더 이 발사의 각도가 많이 벌어져 버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저는 일종의 히스테리라고 보는데 네. 진짜 검찰 소환이 임박하게 되니까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없던 악의가 생기고 이걸 다 남 탓으로 전가해야만 되고 싶은 이런 어떤 그 자기 보호 본능에 굴복해버린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명태균 씨가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검찰 소환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그리고 본인도 뭔가 지금 위협으로 느끼는데 이것도 검찰 몇 번 다녀오면은 또 전략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 깐다고 했는데 이제 다 까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깠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깔지 앞으로는 정말 까기는 할 건지 이제 다 이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전에 거론했던 6, 7명 정도는 다 망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니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정말 이렇게 비극적이냐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뭔 죄가 이래 많아? 이 비극의 대가로 누군가는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익을 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거는 이제 경선 때까지. 예. 예, 본선보다는 아무래도 경선에서 여론 뒤집기를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태균 씨가 만드는 설계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요구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수십 번 받는데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묻지 않고 그냥 공짜로 갖다 주면 보고 받으면 됩니까? 아니 그게 되냐고요. 정치해 보시는 분으로서.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인간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자기가 받은 게 얼만데. 예. 그리고 뭐 저기 오늘 저 7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아니 선거 때 도와주고 나 잘 되라고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또 저기 뭐냐 딱 끊어버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인물이라는 거 선거 때 도움 받았다는 거 이거는 본인도 인정한 거잖아. 네. 예. 그 도움을 받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치를 몰라서. 예. 그래서 받은 도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움 받아서 전화 한 통화로 네 도움 받았으니까 그냥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워서 득담만 했다. 공천 개입은 없었다. 이게 성립되는 얘기입니까? 불성립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 뭐야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하고 뭐 하고 이런 걸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구한 적 없다고. 네. 요구한 적 없는데 받은 거는 원래 뇌물이 그렇잖아요. 네. 대다수가 권력자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을 때 얼마 상납해 이러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주면 모르는 채 하고 받는 게 뇌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뇌물을 꼭 요구해야 뇌물입니까? 예. 아니 그건 뻔한 법을 잘 하시는 분이 왜 그래? 자, 그러면 오히려 기자회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법 사실에 대해서 시신을 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인도 부인도 아닌 회색지대에 뭉그러뜨린 건데 예. 아니 법적인 얘기라고 담화를 할 때는 논리적인 엄밀성을 갖고 예.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저건 의혹이 더 커진 거예요. 저건. 더 커졌다. 더 커진 거예요. 저건. 특검을 통해서 어디까지 밝히는지 여러분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명태균 대표와 아주 가까운 지인 가족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하니까요. 야,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최근 보니까 언론에서 또 나왔더라고요. 그 섭섭함을 표시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뭐 지나치다가 한두 번 만난 사람 정도로 했는데 매일 아침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보고받으면서 뭔가 논의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모닝콜이라 그랬죠. 모닝콜이고 대통령도 아침에 통화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명태균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판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모른 척하고 입 싹 닦는 게 관례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예. 처음에는 그거였겠지. 거기까지는 명태균 씨도 뭐라고 안 했을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말이 바뀌어요. 김종인 씨 말도. 예. 내가 뭐 그런 사람 조언이나 듣는 사람이냐? 예.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거죠. 이때부터 갈라지고 금이 쩍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너무 많이 했어. 예. 이게 심장에 바늘같이 꽂히더라. 명태균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경줄을 건드려 놨는데 자기가 뭐 정치적 아버지라 그러지만은 명태균도 그 정도 이해심이나 복종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네. 항상 보스와 설계자는 자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겁함이라고 봅니다. 비겁합니다. 네, 비겁함이라고 봐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굳이 나서서 이 사람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전화하고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여론조사 공짜를 몇 회 해줬느냐 누구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또 재밌는 양반 아니야? 공개 하나 재밌는 할까요? 양반. 작년입니다. 2023년요. 8월 23일이 명태균 대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요.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을 시켜서 명태균 대표의
아파트에 직접 찾아와서 생일 선물을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여기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지 지인인지 제가 그걸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게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홍 시장이 과일 선물을 보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바깥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 대표의 생일이니까 가족들이 식사를 했겠죠. 굳이 집으로 와서 이걸 받으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그 과일을 큰 상자에 보냈더라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가족끼리 홍 시장이 얼마나 우리 명 대표를 존중했으면 이런 선물까지 보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변 가족들에게 공유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명예훼손에 안 걸립니까?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홍 시장이 지금 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검찰 당당 쳐넣어라. 그리고 저 브로커라고 했죠. 브로커도 아니고 브로커 한 명한테 이렇게 농락당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전에는 명태균 대표한테 직접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직접 선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또 수정하겠습니다. 누군가 홍 시장 이름으로 갖다 줬죠. 그 사람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홍 시장 이름을 팔고 갖다 줍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면 홍 시장 이런 이중적 태도를.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불가금 불가원 하고 싶었던 거죠. 명태균은 버릴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전에 거래를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언젠가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저기 당원 명부가 누구한테 빠져나갔습니까? 네. 그 저 안심번호로 된 당원 예, 예. 명부. 그게 오늘날 모든 여론조사의 출발점이에요. 네. 그 당원 명부가. 그랬는데 그거 홍 시장 쪽에 캠프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홍 시장의 양아들로 불리던 사람은 사표를 냈고 대구지사 공무원을 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윤석열 이전에 더 원초적인 그 원료 상류에는 홍준표 시장이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왜 말을 합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루가 됐을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말을 해가지고 화를 만들고 알아보니까 엄청 가까웠더라라는 거. 그리고 명절도 아닌 생일날 과일 선물 보낼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입니까? 아니 과일 정도는 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표시라고 봐야 예, 되겠고 그 이전에 과일을 보낼 수 있게 만든 그 이전에 형성된 어떤 관계성. 네. 나는 그거는 이런 당원 명부 넘겨줄 정도의 어떤 높은 수준의 신뢰와 어떤 그 동지적인 어떤 관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이 그걸 누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넘겨줍니까?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돈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모 씨고요. 뭐 이분은 경남에서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 이분이 명태균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돌려받았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지만 못 받았다는 아마 설명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5천만 원을 전달할 때는 어디서 전달했느냐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캠프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현금을 5천만 원, 수표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홍준표는 정말로 가까운 정치적 동지 관계다. 그런데 명태균은 이 사람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갔다. 그것도 수표로. 이제 그렇게 보면 홍 시장이 과연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 설사 범법이나 잘못된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해서 홍 시장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게 배후에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수혜를 본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종인 위원장, 홍준표 시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똑같이 전부 똑같아. 차라리 말 안 하는 사람 좀 나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8명이죠. 예. 수혜자 8명 중에서 우선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응징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입 싹 닦는 파라고. 거기다가 뭐 별거 아닌 사람한테 잠시 이제 스치는 인연으로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다면서 혜택은 보고 본인들은 쏙 빠지면서 명태균을 욕하는 것.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명태균을 드러내놓고 욕하는 그 강심장, 그 두꺼운 얼굴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지들이 살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잘 모른다고 하면 되고 한때 이걸 보고 수혜를 받았으면 아니 겉으로 드러내고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공짜로 다 혜택 보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줬던 명태균을 공격하는 이 행위 제가 지금 주연급, 제보자급 그리고 수혜를 본 정치인에 대해서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혜를 본 사람들이 명태균을 가장 공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 이게 정치 도 이상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파상의 소설 비계덩어리라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떤 여자가 공궁에 처한 승객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조금 후에 그 먹을 걸 나눠줬던 그 친절한 여인이 따돌림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죠. 네. 살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소설에 다 나오는 장면 똑같아. 예? 자, 정치의 꿈을 꾸고 선출직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한테 1억 2천만 원 두 사람, 총 합쳐서 2억 4천. 그리고 안동에 있는 언론사 사장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어떤 돈은 돌려주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한테 3천 몇백만 원을 또 받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돈만 이런데요. 자, 이거 전부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확인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이 돈 가지고 누가 혜택을 봅니까? 누가 이익을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오채훈, 박완수,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다 혜택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 중에서 절대 다수가 명태균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정치지망생 돈 뜯어서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 다 보면서 명태균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게 이종호 주가 조작하고 똑같아요. 예. 거기 주포들은 전부 패가망신하고 네. 20억, 30억씩 번 사람들은 전부 불기소되고 예. 혜택 본 사람 따로, 감옥 가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다 털리는 사람 따로. 그 구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주포 세력들은 다 파멸이에요. 네. 반면에 저 혜택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먹튀한 거라고. 예. 중간에 엑시트 한 거지. 엑시트. 이게 주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나 양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김종대의 정말로 고주파 레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요. 인생사도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선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것이 정말로 누군가에는 엄청난 혜택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 선의로 출발했던 것이 불법인 줄 모르고 또는 불법을 묻어 갈 줄 알고 나섰던 사람들이 파멸하는 장면, 완전하게 파멸하고 그 사람들끼리 갈기갈기 찢어지는 현재 이 장면, 명태균 게이트를 정말로 드라마처럼 엮어보면 이런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배울 게 없습니까? 배우는 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장면을 보면은 권력과 돈을 향한 어떤 인간의 추악한 본성들, 네. 그런 어떤 그 야비함, 그 다음에 어떤 배신, 이런 어떤 기초 위에서 오늘날 보수 정치, 기득권 정치가 네. 세워져 있다는 이런 모래 위의 성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일부 연루가 돼 있던 분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전 대표님, 스픽서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고 네. 우리는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이 누구에게 특별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에 접근하면서 그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평가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도록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거론됐던 인물 중에 유명 정치인들 빼고 현장에서 이 일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과 계속 취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스픽스가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은 사건이 사건으로서 법적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또 나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통해서 여러분 스픽스 응원 좀 해 주십시오. 105만 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1000명 전후에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때문이고요. 매일 조회수가 130만 회 이상 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라는 거 잊지 않고 열심히 방송 만들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고맙고요. 네, 함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의 고주파 레이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연동된 거 비교해보세요.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